네, 어제 이어서 참가함수 덧셈 정리 단원. 오늘은 이제 기출 2번 유형부터 할 텐데요. 여기 이제 도형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도형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데 설명을 이제 읽어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그림을 보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요 그림에 이제 길이가 다 나와 있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알면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이제 뭐 여기 길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조건 하나가 뭐냐면 여기 A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점에서 여기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냐면 3대 1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K라고 합시다. 3대 1이니까요. 여기 K라고 쓸 수 있겠죠. 3대 1이니까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CD가 있을까요? CD가. 그럼 이 CD에 이게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거 제곱에서 4K 제곱을 빼면 CD의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D의 제곱이 20 마이너스 4K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16K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5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이거 푸시면 K 제곱이 1이고 K는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길이가 여기가 3이고 여기 1이라는 거죠. 여기 3이고 1이니까 5, 4, 그럼 여기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루트 5 1이니까 여기 2죠. 이렇게 해서 길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것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죠?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인데 이제 여기 길이가 다 있으니까 이거 구하시면 되죠. 코사인 알파 얼마예요? 5분의 3이네요. 그죠?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 그리고 사인 알파 5분의 4네요. 그죠? 5분의 4고요.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이네요. 그죠? 루트 5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5 루트 5분의 6 10 해서 10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루트 이렇게 곱하면 25분의 10, 그럼 5분의 2 루트 5인가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인가요? 5분의 1 루트 5면 5번이네요.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는 여기 이제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보조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좀 더 길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여기 너무 작으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3이고요. 여기 1입니다. 여기가 훨씬 긴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AB가 있는데 AB를 4대 1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등분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AB를 이렇게 5등분 해가지고 AB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그죠? 여기가 P고요. 그 다음에 AB를 2대 3으로 여기가 Q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P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그러면 선분 BC니까 이렇게가 R이고요. 이렇게 수직 R이고 그 다음에 Q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죠? S입니다.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R이 알파고요. CPR 자 이렇게가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CQS가 베타. 이렇게가 베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탄젠트 베타랑 탄젠트 알파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요게 이렇게 수직이니까 요 닮음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1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 얼마예요? 여기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해 가세요? 우리가 여기가 전체 1이었으니까 여기가 5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5분의 4겠죠. 이해 가세요? 여기 길이가 5분의 1이고 5분의 4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원래가 이게 1대 3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요거의 3배에서 여기가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럼 봐봐요. 그럼 탄젠트 알파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이게 그림이 약간 기울어졌었는데 요거 분의 요거죠. 그래서 5분의 3분의 5분의 4 이렇게 해서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전체가 3이었어요. 전체 3이었으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3 곱하기 5분의 3 해서 여기 5분의 9고 여기가 얼마냐면 3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서 5분의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이게 3대 1이거든요. 이게 3대 1이니까 3대 1이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5분의 2겠죠. 그죠? 5분의 2.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얼마냐? 탄젠트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2분의 5분의 9에서 2분의 9입니다. 2분의 9.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시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위에는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니까 여기 이제 2분의 9 빼기 3분의 4고요. 밑에 이제 1 더하기 2분의 9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는 이제 1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3이고요. 그죠? 2니까 1 더하기 6 그래서 7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2분의 9 빼기 3분의 4 하면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27 마이너스 4, 8 그래서 6분의 1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9 곱하기 7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42분의 19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P 더하기 Q 하면 61 이렇게 됩니다. P 더하기 Q는 61.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아이고.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이제 60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요게 60도 직각이니까 여기가 30도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의 길이의 b가 여기가 2대, 여기가 루트 3대, 여기가 1.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AB분의 BD, AB라는 것은 요거니까 BD는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길이를 2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실제로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걸 구하라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바뀐 교육과정을 사용한 사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바로 풀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답의 해설지에는 우리가 이제 수원이랑 지금 이게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설지 이제 우리 여기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연립해서 풀고 있어요. 해설지에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푸셔도 당연히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근데 사인 법칙을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인 법칙 쓰시면 우리가 BD랑 마주보는 각이 세타잖아요. BD랑 마주보는 각이 세타니까 사인 법칙 쓰시면 사인 세타분의 BD는 자, 이 AB랑 마주보는 각이 여기 D인데 D는 뭐가 되냐면 사인의 60 세타니까 뭐가 됩니까? 120 마이너스 세타, 즉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B 사인 법칙을 쓰면 바로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AB분의 BD 하면 어떻게 돼요? AB분의 BD 하면 AB분의 BD 이렇게 하면 사인 요거분의 밑에가 위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거 전개할 수 있잖아요.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120도가 얼마야?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랑 똑같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요거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져서 2분의 1 될 겁니다. 2분의 1. 이해 가시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이걸 분모 분자 2를 곱해가지고 예쁘게 정리하면 루트 3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죠? 분의 2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여기가 처음에 보시면 여기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3분의 파입니다. 그죠? 3분의 파이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세 개 합해서 파이가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의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요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1.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길이.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저 길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 점 D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 D라고 하면 D는 뭐가 돼요? 사인에 이해가십니까? 사인에 1 곱하기 사인이니까 그냥 사인에 요 각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근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뭡니까? 사인 세타니까요, 그죠? 사인 세타니까. 그럼 얘는 그냥 사인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전개만 하시면 돼요.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고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있거죠.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 따지기 문제인데요. 실력 따지기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반지름이 이제 요 작은 원이 1이고요. 큰 원이 루트 2랍니다. 그죠? 그래서 점이 이제 PQ 이렇게 있고 요 각이 알파입니다. 알파고 요 Q에서 이렇게 수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해서 거기를 R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랬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그리고 요거 1이죠. 1.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요거 직각이니까 요거 1이죠. 1. 이해 가시죠? 베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베타가 뭐예요? 4분의 파이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공식 쓰시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그죠? 사인 알파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사인 알파가 5분의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분의 4고요. 코사인 알파는 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인데 우리가 이제 요 주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예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5분의 3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은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예각이었지만 또 둔각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걸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여기가 이제 3루트이고 여기 4루트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10분의 마이너스 루트니까 5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은 그 답지에는 어떤 보조선을 그어서 풀고 있잖아요. 그죠? 답지에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수선을 내린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푸는 문제들 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완전히 필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미적분에서 또는 수투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럼 최대 최소 구하려면 미분에서 극점 찾아야지. 이런 것처럼 무조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 문제는 또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원호의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한 변에 지름 그냥 여기 1이라고 둘게요. 물론 이거 R이라고 두고 일반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1이라고 해도 되겠죠.
1이라고 두지 말고요. 루트 2라고 둘게요. 루트 2라고. 루트 2라고 두면 여기가 1이죠. 여기 1입니다. 그죠? 여기 1이고 여기가 루트 2다. 그죠? 루트 2.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각이 뭐예요? 여기 각이. 여기 각은 이거 더하기 이게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더하기 이게 외곽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누가 마주봐? 얘랑 마주보고요. 요거랑 얘랑 마주보니까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분의 1. 그죠? 마주보니까는 사인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사인 법칙 풀면 호이 이렇게 곱하면 루트 2 사인 세타 는 얘는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전개해서 잠깐 쓸게요. 봐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근데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이랑 곱하면 얘는 이제 2분의 루트 2 아이고 흰색으로 쓸게요. 2분의 루트 2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보세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지워집니다. 1 되니까. 그다음에 얘는 2가 될 거예요. 2가. 여기까지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는 3 사인 세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가 3 사인 세타라는 건 탄젠트 세타가 봐봐. 코사인 분의 사인이 코사인 이렇게 넘어가고 3 넘어가서 하면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다. 그죠? 피타고라스 써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요. 아까 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로 구하시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루트 10분의 1 그리고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이고요. 5분의 3입니다. 그죠? 정답은 5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도형적으로는 이게 아마 가장 단순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예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보시면 굉장히 왜 저렇게 하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 좌표를 놓고 푸는 것, 해석기하 그런 걸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좌표를 놓고 푸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거나 그죠? 그래서 도형을 직관적으로 하는 논증기하 형태로 도형을 직관적으로 보조선 그어서 풀거나 뭐 아니면 여기 성질 이용해서 풀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좌표를 놓는다는 자체가. 하지만 이렇게 좌표를 놓고 푸는 해석기하적인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직관이나 이런 것을 좀 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평균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조선을 긋거나해서 직관으로 풀면 보일 때는 굉장히 빨리 푸는데 또 안 보일 때는 한없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좀 그런 편차를 덜 탄다는 거예요. 늘 비슷비슷하게 풀릴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좌표를 잡아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적당히 둡니다. 여기 문제에서 지금 원의 반지름이 안 주어져 있다는 것은 원의 반지름 뭘로 두든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적당히 둘게요. 그래서 적당히 어떻게 두냐면 아까 전처럼 반지름을 루트 2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가 1,1이 됩니다. 이건 이해 가시죠? 여기 45도고 그럼 여기 y는 x인데 그죠?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여기 1,1. 그럼 여기 맞은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여기 d는 뭐냐? 1,0입니다. 1,0.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봐봐요. 우리가 요 점 좌표를 다 구했어.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사이각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면 되냐면 얘는 사실은 이 두 직선 사이의 각이죠.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 1,0이니까 기울기 x 빼기 x 2분의 1 해서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 놈은 기울기가 누가 봐도 1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사이에 있는 각을 구하라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라고 두면 이해가십니까? 이거 탄젠트 뭐 하시면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된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탄젠트 알파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럼 이거 구하면 위에가 2분의 1이고 밑에는 2분의 3이니까 3분의 1. 탄젠트가 3분의 1이구나 해서 이 뒤에는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야. 여기 세타거든요. 그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면 그 뒤에는 뭐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면. 이해 가시죠? 그럼 거기서 사인 코사인 구해가지고 사인 2세타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좌표로 두고 푸는 것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좌표로 두고 푸는 걸 좀 원활하게 문제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학생들에게 이 좌표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납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늘 모든 문제를 좌표로 풀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알고 있으면 도형적인 풀이가 막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미적분 과목에 급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수에는 뭐가 있어요? 무한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도 이런 방법은 종종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막상 시험에서 잘 못 쓰는 이유가 연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은 자기가 도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도형으로 풀고 끝내고, 그죠? 도형으로 안 풀리는 문제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도형으로 안 풀린다는 자체가 그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형으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좌표로 풀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봐서 거기서 좀 경험을 쌓아가지고 좌표로 풀면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저런 건 이렇게 되고 좌표 원점은 이렇게 두는 게 좋고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스킬, 노하우가 좀 쌓인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도형으로 쉬운 문제는 쉬우니까 안 풀고 도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만 그래? 그럼 선생님이 좌표가 있다고 했는데 해서 좌표로 풀어보니까 안 풀리는 거야. 당연히 안 풀리죠. 왜냐면 그런 문제들은 다 엄청 복잡한 문제들일 테니까. 이해가시죠? 너무 복잡한 것부터 연습을 하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병행해서 도형으로도 풀고 좌표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노하우가 쌓이면 나중에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3번 지금 그림 여기 이제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7분의 24가 아니고 7분의 24x입니다. 7분의 24x. 여긴 제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직선입니다. 직선. 뭐 조건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나중에 이제 요 반지름을 구하라는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만 요 아시죠? 요렇게가 합동입니다. 합동이라서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두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뭘 할 수 있냐면 탄젠트 2세타가 7분의 24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24인데 그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2세타니까. 근데 탄젠트 2세타는 공식을 쓰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세타입니다. 세타고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2차 방정식처럼 풀면 이렇게 됩니다. 24 마이너스 24의 탄젠트 제곱 세타는 14의 탄젠트 세타고요. 우리가 이걸 2를 나눠가지고 모아서 잘 정리하면 12의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7 탄젠트인가요? 잠시만요. 플러스네요. 플러스 7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보시면 3, 4, 4, 3이고요. 그죠? 플러스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이거나 4분의 3인데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탄젠스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4대 3대 5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4대 3대 5면 여기가 9고 여기가 12여야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9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작은데 여기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각입니다. 직각. 이렇게 직각이고 이렇게 직각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좀 확대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요. 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직 이렇게 과장해서 그림 좀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이거 어쨌든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 제가 너무 못 그렸는데 여기 이게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각만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4개 더해서 3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 알파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기가 알파라는 겁니다. 알파. 즉 우리가 요 두 직선 사이 예각이 그냥 알파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 각이랑 요 각을 뭐 베타, 알파 이렇게 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알파가 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 이렇게 두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알파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러면 밑에는 1 더하기 탄젠트 탄젠트 세타 1은 여기 기울기 얼마? 1이라는 거예요.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 더하기니까 3분의 4고요. 그죠? 위에는 3분의 2니까 4분의 2에서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덧셈 정리 이제 마쳤고요. 네. 아마 이 다음이 이제 삼가함수 극한과 미분인데 그것은 이제 아마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인강으로 이어질지는 뭐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어떻게 진행이 되든 앞으로 또 다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